새벽 5시, 경비실. 삐삐삐. 새벽 5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침대라고 부르기도 뭐한 좁은 침상이었죠. 경비실 한 칸. 3평 남짓한 공간.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이곳이 내 직장이자 집이에요. 제복을 입었어요. 낡은 점퍼, 이름표 이경호. 거울을 봤어요. 68세.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구부정한 허리. 오늘도 버텨야지. 나는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12월 초. 추운 겨울 아침. 하늘엔 아직 별이 떠 있었죠. 나는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어요. 첫 순찰. 1동, 2동, 3동 15동까지. 60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나는 매일 이곳을 지킵니다. 걷다가 쓰레기 하나 줍고, 낙엽 쓸고, 가로등 확인하고. 오전 6시 첫 주민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내가 공기인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 아파트에서 나는 그냥 경비일 뿐이에요. 내 이름은 이경호. 올해 68세. 사람들은 날 이경비, 아저씨, 야 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5년 전 나는 이 아파트 경비가 됐어요. 정년퇴직 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연금은 적고 저축도 부족했죠. 경비라도 해야겠어. 그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누구였는지. 30년 동안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걸. 직원 50명을 관리하던 임원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그냥 경비 아저씨일 뿐이에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은 일이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침 7시. 출근하는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나머지는 그냥 지나쳐요.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서 나를 밀치고 가요. 비켜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내 발 앞에 던져요. 치워. 참아야 해. 참아야 해.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오전 9시 택배가 왔어요. 아저씨, 택배 좀 받아줘요. 네, 호수가 어떡해. 1205호. 그냥 문 앞에 놔줘요. 죄송하지만 15층까지 올라가는 건. 에이, 그것도 못해요? 그럼 경비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무거운 택배를 들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벌써 일주일째. 관리사무소에 말했지만 수리는 미뤄지고 있죠. 15층. 숨이 찼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1205호 문 앞에 택배를 놓고 내려왔어요. 감사 인사 없었어요. 오후 2시. 502호 박 부장이 나타났어요. 40대 중반, 정장 차림, 뚱뚱한 체격. 이 아파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 이경비. 네, 부장님. 어제 내가 말한 거 왜 안 했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차 세차하라고 했잖아. 죄송하지만 경비 업무에 세차는. 뭐?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해. 박 부장은 내 가슴을 쿡쿡 찔렀어요. 너 잘리고 싶어? 관리사무소장 내 친구야. 한마디면 너 잘린다. 죄송합니다. 시간 줄게. 오늘 저녁까지 내 차 깨끗하게 닦아놔. 알았어? 네. 박 부장은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야 해. 일자리를 잃으면 나는 갈 곳이 없어. 오후 4시. 천사모 김 여사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50대 후반, 명품 가방, 도도한 표정. 이경비. 네, 여사님. 너 어제 내 강아지 못 봤어? 강아지요? 못 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CCTV 보면 다 나와. 죄송하지만 CCTV에서 강아지는. 야, 너 지금 내 말 안 믿는 거야? 김 여사는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경비가 뭘 안다고. 당장 찾아. 못 찾으면 너 책임이야. 여사님, 경비 업무 범위가. 업무 범위? 웃기지 마. 경비면 이 아파트 모든 일 해야지. 김 여사는 책상을 쳤어요. 오늘 저녁까지 못 찾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을 거야. 알아들었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나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강아지를 어떻게 찾아? 오후 6시. 한 20대 남자가 경비실로 달려왔어요. 나, 이경비. 네. 내 차에 긁힌 거 봤어? 누가 그랬는지 알아? 죄송하지만 모르겠는데요.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CCTV. 그게 내 할 일이잖아. 넌 뭐 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24시간 지킬 수는. 야, 그럼 경비가 왜 있어? 월급은 받으면서. 월급 200만 원 받는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해? 나이 처먹고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책상을 쳤어요. 손님. 뭐? 저도 사람입니다. 뭐? 나이 처먹었든 경비든 저도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젊은 남자는 당황했어요. 뭐야? 이 할아버지가 감히. 나가세요. 민원은 관리사무소에 넣으세요. 야, 이 새끼 진짜. 나가세요. 나는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남자는 욕을 퍼부으며 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 끝났구나. 해고되겠구나. 관리사무소장이 나를 불렀어요. 이경비, 들어와. 네. 어제 주민한테 소리 질렀다며. 그건 그 주민이 먼저 폭언을. 폭언? 그게 중요해. 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경비는 참아야 해. 그게 내 일이야. 하지만은 없어. 주민이 갑이야. 너는 을이고. 이번 한 번만 봐줄게. 다음엔 용서 없어. 알았지? 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경비실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 일주일 뒤, 옆 아파트 경비 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70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나는 장례식장에 갔어요. 최 아저씨의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제가 돈 더 드릴 텐데. 나는 영정 사진을 봤어요. 최 아저씨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동료 경비 김 아저씨가 말했어요. 경호야 최 형님, 지난달에 주민한테 맞았대. 맞았다고요? 응. 택배 늦게 전달했다고. 50대 남자가 주먹으로 때렸대. 그 후로 우울증 왔다더라. 신고는? 신고? 했지. 근데 합의했대. 주민이 돈 몇백 주고. 그게 무슨. 우리는 약자야. 경비는 언제든 잘릴 수 있어. 그래서 다들 참는 거야. 나는 울컥했어요. 최 아저씨. 항상 웃던 사람. 경호야. 힘들어도 버티자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났어요. 장례식 후 나는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빛 없는 얼굴. 나도 저렇게 될까? 그날 밤
502호 박 부장이 술에 취해 나타났어요. 야, 이경비. 내 차 세차 왜 안 했어? 부장님, 경비 업무에 세차는 포함되지. 닥쳐.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박 부장은 내 멱살을 잡았어요. 너 같은 늙은이가 어디 가서 이래? 여기서 잘리면 끝이야. 알아.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뭐? 놓으세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박 부장은 비웃었어요. 크크,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맛이 갔네. 저도 사람입니다. 68세지만 30년 동안 회사 다녔고 부하 직원 50명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뭐? 회사? 하. 그래서 뭐? 지금은 경비잖아. 맞아요. 경비예요. 하지만 경비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당신의 개인 심부름 안 합니다. 세차도 안 하고 폭언도 참지 않겠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새끼가 당장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을 거야. 너 내일 잘린다. 그러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잘리면 잘리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람 취급 안 받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장이 나를 불렀어요. 이경호, 박 부장한테 대들었다며? 네. 해명 안 할 거야? 할 말 없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경비 아니, 이경호 씨. 당신 과거 알아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시죠? 어떻게? 입사할 때 이력서 봤어요. 전자 30년 근속. 생산관리부 부장. 소장은 서류를 꺼냈어요. 근데 왜 여기서 경비를 하세요? 명예퇴직금도 받으셨을 텐데. 개인 사정이에요. 사정.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5억. 제가 보증을 섰거든요. 퇴직금, 저축, 집까지 다 날렸어요. 그래도 빚이 남아서 경비라도 해야 했어요. 월급 200만 원이라도 받아서 빚 갚아야 했어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니까요. 근데 왜 참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나는 소장을 똑바로 봤어요. 옆 아파트 최 아저씨 아시죠? 평생 참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해고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람 취급 안 받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소장은 긴 침묵 후 말했어요. 알겠어요. 일단 돌아가 계세요. 며칠 뒤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어요. 안건 이경호 경비 해고건. 박 부장이 주도했죠. 이경호 경비는 불손하고 업무 태만입니다. 해고해야 합니다. 몇몇 주민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경비가 주민한테 대들면 안 되죠. 하지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네. 왜요? 이경호 경비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넘어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다른 아저씨도 말했어요. 저도 반대요. 이 경비님은 항상 친절하셨어요. 젊은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저도요. 제 아이가 길 잃었을 때 이 경비님이 2시간 동안 찾아주셨어요. 박 부장이 당황했어요. 그래도 주민한테 대든 건 사실이잖아요. 한 40대 남자가 말했어요. 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장님이 경비님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뭐? 세차시키고 욕하고 그건 경비 업무가 아니잖아요. 박 부장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결국 투표 결과
해고 찬성 5명. 해고 반대 12명. 나는 남게 됐어요. 다음 날 박 부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이경비님.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경비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박 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저도 회사에서 항상 욕먹거든요. 상사한테, 후배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경비님한테 풀었어요.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고개 드세요. 네. 고개 드세요. 사과받았어요. 박 부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천사모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경비님. 네, 여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무슨. 제가 미안해서요.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김 여사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강아지 찾으라고 화내고 별일도 아닌 걸로 짜증내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경비님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제 아버지도 경비하세요. 다른 아파트에서. 그런데 제가 남의 경비님한테는 이렇게 대했네요.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예의 있게 대할게요. 입주민 대표 회의 이후 아파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경비 존중 캠페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경비님도 우리 이웃입니다. 존중합시다. 둘째, 경비 업무 가이드라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냈어요. 경비 업무 범위. 시설 관리 및 순찰. 택배 보관. 방문자 안내. 경비 업무가 아닌 것. 개인 심부름. 세차. 청소 대행. 셋째, 경비 처우 개선. 월급 인상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경비실 개선 에어컨, 난방, 샤워실 설치. 휴게 시간 보장주 2회 반차. 어느 날 경비실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에 이경호 경비님께 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편지를 열었어요. 경비님, 저는 어제 경비님한테 폭언한 20대 주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회사에서 항상 혼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경비님한테 풀었어요. 경비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싫어하는 상사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걸. 경비님도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할아버지시고 30년 일하신 선배시잖아요. 제가 존경심을 잃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07호 김민수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아, 통했구나. 내 이야기가 알려지자 다른 아파트 경비들이 연락해 왔어요. 이경비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도 경비 존중 운동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그래서 나는 경비 권익 보호 모임을 만들었어요. 30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모였죠. 여러분,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해고당할까봐, 일자리 잃을까봐. 그래서 참았어요. 저희도 그래요. 하지만 참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한 경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목소리를 내요? 우리는 약자잖아요. 약자지만 함께하면 강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단합하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 화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비 존중 운동을 시작한 아파트인데요. 뉴스에 나왔어요. 68세 이경호 경비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주민 갑질에 맞섰습니다. 기자가 나에게 물었어요. 경비님,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당연히.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해고될까봐, 일자리 잃을까봐. 68세에 다시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용기 내셨어요? 동료가 돌아가셨어요. 옆 아파트 경비 최 아저씨. 평생 참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걸 보고 깨달았죠. 무엇을요? 참는다고 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걸.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님처럼 용기 내는 분들이 많아져야겠네요. 네. 우리 경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약자들이요. 놀랍게도 나는 국회 토론회에 초청됐어요. 경비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관련해서요. 증인, 증언해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68세 아파트 경비 이경호입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고 정년 퇴직 후 경비가 됐습니다. 처음엔 경비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면하게 일하면 존중받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주민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야, 이경비, 아저씨.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죠. 폭언, 욕설, 무리한 요구. 매일 참아야 했어요. 참지 않으면 해고될까봐. 한 의원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세차 강요, 개인 심부름, 15층까지 택배 배달, 폭언. 나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30년, 40년 일한 선배예요. 근데 68세가 되니까 갑자기 투명인간 취급받았어요. 그럼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첫째, 경비 업무 범위 명확화. 개인 심부름은 업무가 아니에요. 둘째, 폭언갑질 처벌 강화. 경비한테 욕하면 벌금 물게 해주세요. 셋째, 경비 처우 개선.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식 변화예요. 경비는 하인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이웃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3개월 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민수야, 어쩐 일이야? 아들은 40대 중반. 사업 실패 후 다시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드리려고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거? 돈이요. 2천만 원. 제가 3년 동안 모았어요. 아버지가 제 빚 대신 갚아주시고 경비 일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민수야.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아버지 선택이야. 근데 아버지 TV 봤어요. 아버지 멋있으셨어요. 뭐가? 주민한테 당당하게 맞서시고 경비들 권익 위에 싸우시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실망하셨을 텐데. 저는 아버지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지 못했어요. 민수야,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넌 일어났잖아. 아들은 나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인사해요. 이경호 경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택배도 달라졌어요. 경비님, 택배 왔는데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아, 괜찮아요. 1층까지는 제가. 아니에요. 경비님도 허리 아프시잖아요. 502호 박 부장도 달라졌어요. 경비님, 커피 한 잔 어때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1003호 김 여사도 마찬가지였죠. 경비님, 명절인데 이거 받으세요. 여사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요. 우리 아파트 지켜주셔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저 이경호 경비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옆 아파트 경비예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젊은 경비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주민한테 갑질 당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주민이 매일 개인 심부름 시켜요. 장보기, 세차, 심지어 애 학원 데려다 달래요. 안 하면 너 해고시킬 거야 협박하고요. 저는 아직 20대인데 이게 맞나 싶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젊은 친구, 당신은 경비예요. 하인이 아니고. 근데 일자리 잃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당당해야 해요. 저도 68세에 일자리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참는다고 존중받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첫째,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 문자.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세요. 관리사무소도 주민 편이면요?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제 법이 우리 편이에요. 감정노동자 보호법 알죠? 아, 맞다. 둘째, 혼자 싸우지 마세요. 동료 경비들과 연대하세요. 동료들이요? 네. 우리 경비 권익 보호 모임 있어요. 가입하세요. 함께하면 강해요. 젊은 경비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경비님. 용기가 나요. 화이팅. 젊은 사람이 당당해야죠.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경비님, 1년 전 다큐 기억하시죠? 후속편 찍고 싶어요. 후속편이요? 네. 1년 후 아파트는 어떻게 변했나 이런 내용으로요. 촬영팀이 왔어요. 경비님,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게 달라졌나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주민들이 저를 사람으로 봐요. 인사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감사하다고 말해줘요. 서우는요? 월급 올랐고, 경비실 환경도 좋아졌고, 휴게 시간도 보장받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제 한 어린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경비 아저씨, 감사해요. 우리 아파트 지켜줘서.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PD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다른 아파트도 변화시키고 싶어요. 모든 경비가 존중받는 세상 만들고 싶어요. 정부에서 경비의 날을 제정했어요. 매년 11월 11일. 그 첫 기념식에 나는 초청됐죠. 대한민국 경비대표로 이경호 경비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68세 아니, 이제 70세 경비 이경호입니다. 3년 전,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경호예요. 30년 회사 다니고 경비 5년 차인 이경호. 경비는 직업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트를 지키고 주민을 돕고 안전을 책임져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모든 경비가 존중받을 때까지. 전국에서 온 경비 아저씨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금은 2027년 봄. 나는 여전히 경비실에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순찰하고 주민들 인사하고 택배 정리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이경호 경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비님,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내 이름을 불러줘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어느 날 손주 은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경비가 좋아요? 좋지. 왜요? 힘들잖아요. 힘들지. 근데 보람 있어. 뭐가요? 사람들을 돕고 안전하게 지켜주잖아. 그리고 말이야. 나는 은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경비하면서 배웠어. 당당하게 사는 법. 예전엔 회사 다닐 때도 눈치 봤거든. 부장이었지만 임원 눈치 보고 사장 눈치 보고. 근데 이제는 달라요. 경비지만 당당해요.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말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래. 세상 모든 경비, 청소, 배달, 서비스직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든,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는 동등해요. 갑과 을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이에요. 나는 오늘도 경비실에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를 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경비 아저씨도 사람이니까요. 70세.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요. 참지 않고 존중받으며 나답게. 그게 바로 제가 3년 동안 싸워서 얻은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 주민이 말했어요. 경비님, 우리 아파트 자랑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저의 자랑이에요.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명을 바꾸고 수백 명의 변화가 세상을 바꿔요.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삽니다. 경비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